이익 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주식을 주고 줬을 때 평가를 해서 평가액과 그다음에 법인의 파는 금액을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속감자도 동일합니다. 상속인이 받은 주식을 평가를 하면요, 그 당시에 사망 당시에 평가액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상속받은 가액으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법인에 다시 되팔 때 내가 받은 주식 가액대로 취득가와 양도가가 잡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개인으로 내가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이 계약자 수익자가 돼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네.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셔야 되는,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피보험자가 돼야 되는 구조인데, 네. 좀 전에 이제 법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도 법인이 되는 구조고요. 사실 영업자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경영인정기보험이랑 구조는 동일합니다. 뭐 10년 내지 납부 기간에 따라서 납부만 하면 대표님의 사망을 종신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보험금이 법인에 담게 되었을 때 이거를 개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빼올 것인지에 대한 구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는 가수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개인이 법인한테 빌려준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이걸 빼오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들은 사실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감자라는 컨셉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제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가 돼서 종신보험을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 이종원 회계사님 같은 경우 35억의 사망보장금을 세일즈를 했으니까 35억이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서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개인 자금화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업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익 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주식을 주고 줬을 때 평가를 해서 평가액과 그다음에 법인의 파는 금액을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우자한테 6억 원의 주식을 주고 6억으로 평가된 금액을 법인에 6억 원에 팔아서 현금을 6억을 빼오지 않습니까? 상속감자도 동일합니다. 상속인이 받은 주식을 평가를 하면요, 그 당시에 사망 당시에 평가액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주식 가액으로 그대로 법인에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인에서는 이 주식을 사올 때 가액을 상속받은 가액으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법인에 다시 되팔 때 내가 받은 주식 가액대로 취득가와 양도가가 잡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제배당이 없다는 표현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법인한테 아버님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거를 상속세를 낸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좀 잘 이용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가업승계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법인한테 상속감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 요건에 지분율이 줄어들거나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 못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속감자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법인들은 가업상속이 해당이 안 되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런 임대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좀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이 있습니다. 부분은 좀 잘 착안하셔서 네. 우리 금융영업인 분들이 고객을 발굴할 때 이거를 좀 착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진행한 고객의 대상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자산가 분들도 잘 찾아보면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뭐 스포츠 시설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상속감자 컨셉으로 상속세를 대비를 하고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세금을 대비하다 보면 이거를 하나로 법인을 합쳐놨을 때 상속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한번 대표님들한테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 입장에서는 선뜻 좀 복잡한 영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좀 들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안했을 때 네.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상담했던 법인도요, 그 가업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분할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근데 분할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업 상속을 얼마나 많이 영위했는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분할로 해서 신설되는 법인이 있고 남아있는 존속법인이 있습니다. 존속법인에 반드시 이 가업상속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존속법인에 둬야 되고,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즉 임대업을 분할 신설법인으로 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영위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법인이거든요. 분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차이를 분석을 해드리면 고객한테 충분한 세일즈 가치를 제공을 드릴 수도 있고, 사실 고객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를 저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 영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부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상속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자체를 꺼려 한다거나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2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속세는 내가 내야 되는데 왜 아무 준비도 안 해주시지? 그렇다고 내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낼 수 있나? 아니거든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표님들이 사실 이런 유고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편입니다.